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높게 나올까요? 왜 약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시고 식단도 꼼꼼히 지키시는데 수치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까요? 왜 운동까지 하고 계시는데 합병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실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사소한 아침 습관 하나가 하루 혈당을 어떻게 흔들고 혈관과 신경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나는 이미 할 만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약도 잘 드시고 식단도 조심하시고 매일 걷기까지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연구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을 재면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분명 전날 저녁을 일찍 드셨고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자책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약은 알람 맞춰서 정확히 드시고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채소도 충분히 챙겨 드세요. 단 음식은 오래전에 끊으셨고 과일도 조금씩만 드십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나가 걷기 운동까지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혈당 수치는 고집스럽게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식사 후 두세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요. 밤이 되면 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려서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납니다. 시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고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서 밤에 여러 번 깨는 일도 잦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시지만 점점 지쳐가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니까 이게 다 소용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아주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엔 30분 걸었으니까 오늘 할 일은 다 했다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 하루 종일 소파나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시면 그 30분 운동의 효과는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거든요. 더 심각한 건 식사 후의 시간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바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신문을 읽으시면 그 순간부터 혈액 속에 들어온 당분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분을 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분은 혈관 속을 떠돌면서 혈관벽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후 혈당 급상승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혈당이 안 잡혔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많은 분들께 안내해드렸고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혹시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현장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은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 분이 제 앞에서 왜 저는 안 되는 거냐고 물으실 때입니다.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정말 억울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몸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자책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가족분을 통해 알게 된 72세 김영숙 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약을 빠뜨린 적이 거의 없으셨고 흰쌀밥은 오래전에 끊고 잡곡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30분 넘게 걷는 것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손자들이 주는 과자나 떡도 정말 조금만 드시고 대부분 나눠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후 혈당은 늘 높게 나왔고 밤에는 발이 저리고 화끈거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새벽에 깨면 발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아파서 다시 잠들기가 힘드셨대요. 낮에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지셨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공통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돌아오시면 식사를 하시고 나서 늘 소파에 앉아 쉬셨어요.
그러면서 아침 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읽으셨는데 이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설거지를 하시고 나면 또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두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녁도 똑같았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그대로 잠자리에 드셨어요. 이분은 운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아침에 30분 걸으신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시니까 몸속 혈당 처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을 안 한 거예요. 또 다른 분은 68세 박철수 님이셨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혈당 수치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시고 노트에 기록까지 하셨습니다. 식단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는데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밥을 반 공기도 안 드시고 반찬만 드실 때도 많으셨대요. 그런데도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나오는 날이 많았고 공복 혈당도 130에서 140 사이로 오갔습니다. 약을 들려야 하나 고민하시면서 오셨는데 이분 역시 앉아있는 시간이 문제였어요. 식사 후에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시거나 바둑게임을 하시면서 두세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 후에 곧바로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운동하고 식단 조심하고 약도 잘 챙겨 드시는데 수치가 안 잡히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공복 혈당을 낮추는 방법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이 추천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지금까지 혈당이 안 잡혔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둘째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점이에요.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김영숙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후 3주 만에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박철수 님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공복 혈당이 110 전으로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두 분 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저림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혈당이 왜 아침부터 흔들리는지 그 핵심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운동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세요. 아침에 30분 걸었으니까 오늘 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꼭 아셔야 할 사실은 사람의 몸은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부터 혈당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거의 멈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는 혈액 속 당분을 근육으로 끌어다 쓰는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는 근육이 움직일 때만 작동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해지면 그때 혈액 속 당분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있으면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완전히 쉬는 상태가 되는데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예요. 전체 근육의 절반 이상이 다리에 몰려 있습니다. 이 큰 근육들이 가만히 있으면 당분을 쓸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 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식사 후에 앉아 있으면 더 심각해요. 식사로 들어온 당분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근육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혈관 속에 그대로 떠돌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아 있으면 혈액 속 당분이 갈 곳을 잃고 혈관벽을 반복해서 자극하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혈당 급상승입니다. 혈관벽이 당분에 계속 노출되면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합병증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식후에 30분만 앉아 있어도 혈당이 40에서 50 정도 더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덜 올라가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에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30분 운동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시간까지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세요. 오전에 운동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짧게 지속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당분을 많이 쓰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2~3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 점심때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신다면 몸속에서는 계속 당분이 쌓이게 됩니다. 아침 운동으로 잠깐 당분을 태웠지만 그 후로 계속 앉아 계시면 새로 들어오는 당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점심 먹고 또 앉아 계시고 저녁 먹고 또 앉아 계시면 혈당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아침에 30분 운동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아침 운동 없이 대신 2~3시간마다 5분씩 가볍게 움직이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인 그룹의 평균 혈당이 더 낮았습니다. 식후 혈당 급상승도 훨씬 적었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번에 길게 운동하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움직이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둘 다 하시면 가장 좋죠. 아침에 운동도 하시고 낮에도 자주 움직이시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자주 움직이는 쪽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로 우리 몸에는 혈관 속 당분을 청소해주는 효소와 근육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은 움직일 때만 작동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근육세포 표면에는 포도당 운반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혈액 속 당분을 근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반체는 평소에는 근육세포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그때서야 세포 표면으로 올라와. 그리고 혈액 속 당분을 낚아채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마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근육이 움직여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청소부들은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당분이 아무리 많아도 근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랑 똑같아요.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식사를 주고 한 번은 식후에 계속 앉아있게 했고 다른 날은 식후에 15분 정도 천천히 걷게 했어요. 그리고 혈액을 뽑아서 포도당 운반체의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걸었을 때는 운반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당분을 빨아들였는데 앉아 있었을 때는 거의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음식을 조심해도 움직임이 끊기면 혈당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약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근육을 대신 움직여주지는 못해요. 음식 조절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당분을 처리하는 건 결국 근육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육이 안 움직이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 적은 양조차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도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열쇠가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안 열리는 것처럼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원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데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까지 길어지면 더 심해집니다.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도 높고 인슐린도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췌장이 지쳐서 결국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4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운동으로도 완전히 상쇄가 안 돼요. 아침에 1시간 운동해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여전히 높게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리 쪽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데 이게 혈당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요. 그러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당분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지고 게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미 높아진 혈당이 몸 곳곳으로 퍼지면서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발저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높은 혈당이 발끝까지 가서 신경을 자극하는데 혈액순환까지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식후, 특히 첫 30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식후 30분 이내에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평균 25 정도 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식후 1시간이 지나서 걷기 시작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미 혈당이 다 올라간 다음이니까 그때 가서 움직여봐야 소용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누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면 졸리고 피곤해서 쉬고 싶으시겠지만 딱 10분만 참으세요. 10분만 움직이고 나서 쉬셔도 됩니다. 그 10분이 하루 혈당을 결정합니다. 7번째는 움직임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땀 흘리고 숨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는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움직임의 횟수가 중요해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걷는 것도 힘드시면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 속 당분을 쓰기 시작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 느린 속도로 걷는 것과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을 비교했는데 혈당 감소 효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느리게 오래 걷는 게 무리가 없어서 꾸준히 하기에는 더 좋았어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8번째로 이 모든 걸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준비나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어요. 집 안에서 방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흐름을 되돌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핵심은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은 이른바 30분 타이머 습관입니다. 이름 그대로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계를 보거나 휴대폰 알람을 30분에 맞춰두시고 알람이 울리면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다가도 일어나시고 신문 읽다가도 일어나시고 전화 통화 중이어도 일어나세요. 앉은 상태에서 전화하시던 걸 서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격한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땀 흘릴 필요 없고 숨 찰 필요도 없어요.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앉아있던 근육들을 깨우는 게 목적이에요. 특히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어나신 뒤에는 약 3분 정도만 몸을 움직이시면 충분합니다. 더 하셔도 좋지만 최소한 3분은 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3분이면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자리에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고 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볍게 제자리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리 근육이 움직이고 엉덩이 근육이 수축하고 혈액이 다리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순환이 시작됩니다.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시거나 화장실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시거나 빨래를 개시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시는 것도 다 움직임이에요. 집안일을 하시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깨어나면서 혈액 속 당분을 직접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 운반체가 근육세포 표면으로 올라와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떠돌던 당분이 근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내는 반드시 이 움직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하루 혈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안에 움직이시고 점심 식사 후에도 30분 안에 움직이시고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 75세 이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래도 해볼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식후 혈당이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식후 혈당이 40 가까이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발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약은 하나도 안 늘리고 오히려 하나를 줄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서 순간적으로 머리로 가는 피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핀 도는 느낌이 들거나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잠시 손발을 움직이고 천천히 일어나 잠깐 서 있다가 걸음을 옮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의자를 잡고 일어나시는 것도 좋고요. 벽이나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나신 후에도 바로 걷지 마시고 몇 초 정도 서 계시다가 어지럽지 않으면 그때 움직이세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걷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놨다 하시거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또 하나 조심하실 점은 식사 직후 바로 격한 움직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면 배가 아프거나 속이 메스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가볍게 움직이시고 30분 정도 지나서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별도의 힘든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몸속 혈당 청소 시스템은 하루 종일 작동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0분마다 한 번씩 움직이신다면 하루에 10번 이상 근육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엄청난 효과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밤에 자기 전에도 움직여야 하느냐고요? 잠들기 바로 전에는 오히려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2-3시간 전까지만 이 습관을 지키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번거롭지 않겠냐고 걱정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일어나는 게 귀찮고 책 읽다가 끊기는 게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30분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십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을 때보다 훨씬 개운하고 밤에 잠도 잘 온다고 하세요. 다리가 붓는 것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당이 안 잡히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움직임이 끊겨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운동만 하면 괜찮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하루 종일 움직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게 혈당 관리에는 훨씬 효과적이에요. 물론 둘 다 하시면 최고지만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자주 움직이는 쪽을 택하세요. 그대로 두면 혈당은 계속 혈관을 자극하고 발저림과 시력 문제, 신장 두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겁니다. 발이 저린 건 이미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눈이 침침한 건 망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30분마다 일어나 단 3분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당은 스스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이나 주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고요. 식단 조절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식사 후 바로 앉아있지 마시고 30분 이내에 꼭 한번 일어나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이렇게 3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휴대폰에 30분 타이머를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서 3분 정도 움직이시고요. 처음에는 귀찮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고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도 보실 거고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만약 이미 발저림이나 다른 증상이 있으시다면 더욱 서둘러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과 신경은 손상되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움직임을 시작하셔야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 혈당이 유독 높은 분들을 위한 잠과 혈당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높은지 궁금해하세요. 이건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잠자는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실천 의지를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겠다는 다짐이라든지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